지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망언이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김건희 일가 관련한 단독 보도도 방금 또 떴습니다. 별의별 소식들이 다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만남을 성사했다, 이런 속보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의 판단은 다 끝났고요. 반응은 대부분 또 쇼하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김건희 가족의 남양주 땅 인근이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한 사진까지 올라왔고요. 김건희 가족 송릉리 소유지와 인접한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린 겁니다. 지금 땅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실시간으로 한숨을 쉬면서 돈 벌 거면 저런 식으로 검사백이 있어야 되는 거냐,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 댓글에서도 실드가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이게 나라냐, 이 꼴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냐, 민생토론에서 그래서 수도권 그린벨트에지 언급한 거냐, 왜 그들만 모든 법을 피해가냐, 이런 반응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와중에 위급해진 한동훈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반응을 보면 아시다시피 원래 바닥이 저랬다, 그냥 토사구팽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벌써 총선 후에 제갈 길 찾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자기의 총선 후의 거취를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며 내부에서도 계속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본인만 생각하는 건지,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권 주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후에도 정치를 계속할 결심을 굳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국힘 입장에서 가장 멘붕이 올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일 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선거에 참패하게 되면 그 책임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면서 주목을 받든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같은 편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저 자기 셀카 찍기나 하니까 홍준표 시장한테도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무능, 무대책, 그 현실이라는 거고요. 지지 유세를 하러 가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야 할 벽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왔냐? 여권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만큼 저들의 갈등은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움찔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국힘 후보, 아니 도대체 이게 계속해서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니까 사람들도 이거는 지지 유세를 하러 간 건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한 건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관련한 소트도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보면은 웃긴 포인트가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한동훈 딸 의혹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딸 관련한 스펙 의혹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니까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선 겁니다. 경찰은 11개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불송치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의미고요. 극도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송치를 했는데 이건 심각한 잘못이다, 이겁니다. 특히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강제수사도 전혀 안 했는데 그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자세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딸이라서 저러는 거냐, 마찬가지로 저들은 성역화된 거냐, 이런 말들도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또한 댓글 반응을 보시면 처참한 정도인데요. 애초에 저들이 공정상식 정의를 외쳐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심판의 날에 본격적으로 민심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 잘못된 역사를 하나씩 바로잡아가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나베라고 했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무슨 여성 혐오라고 얘기했다가 이 또한 괜히 역풍만 더 키웠는데요.
당연히 무슨 반응부터 나오겠습니까? 아니, 나경원을 욕하면 이게 여성 혐오가 되냐? 그 한 줄로 그냥 반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사죄까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국힘 여성위원회만 욕을 먹는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나경원 씨도 신나가지고 나는 뭐 이재명 막말에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최후의 전선이다, 아주 다들 잘나셨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과연 나경원 씨라든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극기 부대한테 어필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상황에 저런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냐, 이 얘기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야, 여기는 답이 없다, 저거 그냥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베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마치 최근에 이수정 씨 때문에 윤석열 대파 875원이 사람들 머리에 뿌리 깊게 박혔듯이 마찬가지로 나경원 씨의 과거 행보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뿐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이 공개 간담회에 나경원 씨가 왜 갔었는지 이걸 얘기해보라니까요. 그래놓고 나베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게 여성혐오라고요? 정도껏 하십시다 진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부산 수영구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됐죠. 바로 보수 단일화 때문에 정현욱 씨랑 장예찬 씨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장예찬 씨가 완주를 하면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장예찬 씨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건 자기의 정치 인생이 별로 좋지 않다, 한마디로 국힘한테 길 내주고 넌 빠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빠져야 된다, 사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장예찬 씨가 들을까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씨도 본인 유튜브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씨가 여조 3위가 나오고 있는데 사퇴해라, 이 얘기인즉슨 지금 물밑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대략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건지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부산에서 지지 유세를 하러 가니까 거기에 가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 장예찬 살아있다, 난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다, 이런 걸 열심히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진영에서든 최전방 공격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 진영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특히 개혁적 성향의 공격수한테 저도 많은 응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요. 과연 장예찬 씨가 제대로 된 공격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본인이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 타령하기 이전에 과거 야설찬 문제부터 난교찬 문제부터 지금 사방에 문제가 쌓여 있는데 저렇게 고개를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공개석상에 얼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게 과연 국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봐라, 이겁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맹 비난해서 과도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큰 착각 아닐까요? 아무튼 계속 저러고 있는데 끝까지 장예찬 씨가 굴복하지 말고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큰절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요. 물론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선거 시즌만 오면은 큰절을 하면서 넙죽 엎드리는 척을 했던 국힘의 역사마저도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이젠 쉽지 않아졌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이 이번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지금 저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한들 심상정 씨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정당이라고 보고요. 이외로도 원희룡 씨도 헛발질을 해서 논란만 더 키우고 마찬가지로 망신만 당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원희룡 씨가 망신당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일 정도로 이건 쉴드가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의 기본 책무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며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가칭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 정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약속도 했는데요. 정부가 방기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포스팅을 남기셨는데요.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아무리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 결국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깜깜이 기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총 투표율 71%, 사전 투표율 31%를 목표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아무튼 내일과 내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일입니다. 저처럼 빨리 가서 심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 투표일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걸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일정상 사전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4월 10일 본투표일날 반드시 투표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건희 일가의 땅 논란까지 단독 보도로 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계속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